오늘 이 시간은 앞선 시간에 픽스 포인트의 위치를 구했고요. 그래서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와 윌슨 피셔 픽스 포인트가 생긴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픽스 포인트들의 이제 스테빌리티를 공부를 해볼게요. 이 전체적인 U2, U4 이 플레인에서 RG 플로우가 어떻게 생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U4의 그 플로우 이퀘이션으로부터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U4의 플로우 이퀘이션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이제 입실론 빼기 뭐 어떤 양수의 코에피션트가 있고, 여기 이제 U4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U2도 있는데 이제 U4만 보면 돼서 U4만 썼고요. 보통 이제 이 S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이제 스케일 팩터하고 관계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이제 S로 미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제 S가 로그 L이잖아요. 그래서 랭스 스케일에 대해서 로가리드믹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L이 아니라 이제 이 S, 즉 L 입장에서 보면 이제 로가리드믹 데리버티브를 취해서 얻은 요 플로우 요 함수를 보통 베타 펑션이라고 불러요. 베타 펑션이라고 부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베타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베타 펑션이다. 자, 이게 이제 랭스 스케일이 커짐에 따라서 U4가 어떤 게 변화할지를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함수인데요. 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여기다 좀 그려볼게요. 이 괄호 속에 U2가 있긴 하지만 그 U2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스테빌리티 입장에서는 내가 이 U2로 그 U4에 대한 이제 베타 펑션을 그림을 그려보면 픽스 포인트가 두 개가 있다는 건 이제 자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입실론이 0보다 클 때, 즉 디멘전이 4보다 작을 때는 여기 베타 펑션이 0이 되는 게 픽스 포인트인데, 여기 두 군데 이렇게 있고, 함수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입실론이 양수일 때. 그럼 이제 U4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것이 이제 윌슨 피셔 픽스 포인트인데, 윌슨 피셔 픽스 포인트로 수렴을 하게 되네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인데,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에서는 이제 도망가고 있네요. 새로 생긴 윌슨 픽스 포인트는 스테이블하고 디멘전이 4보다 작을 때에는, 반면에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는 언스테이블하다. 그런데 만약에 입실론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베타 펑션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고요. 입실론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이제 여기 픽스 포인트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때는 플로우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니까, 따라서 윌슨 픽스 포인트는 언스테이블해지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는 스테이블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림으로 정리하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플로우 이퀘이션을 보고 이걸 다 찾으실 수 있는데, 계략적인 모양이 이렇게 생긴 플로우가 생기고요. 자, 입실론이 양수일 때, 즉 디멘전이 4보다 작을 때에는 윌슨 픽스 포인트가 스테이블하다라고 했죠. 윌슨 픽스 포인트로, 그러니까 U의 디렉션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이쪽 방향은 전부 다 언스테이블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가 스테이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로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픽스 포인트 근처에 스테빌리티, 제가 화살표를 그렸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사실 이제 뒤에 조금 설명하긴 할 텐데 전체적인 모양은 여러분들이 플로우를 보고서 플로우 이퀘이션, 베타 펑션의 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플로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오버롤 플로우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U4가 이제 클 때만 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플로우를 얻게 되고, 따라서 디멘전이 4보다 작을 때에는 이 윌슨 피셔 픽스 포인트가 크리티컬 픽스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U2라고 하는 것을 조절할 때, U2를 조절할 때 U2 값이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쪽 페이즈가 되느냐, 저쪽 페이즈가 되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크리티컬 매니폴드가 되는 거예요. 얘가 크리티컬 매니폴드가 되고, 그래서 크리티컬 매니폴드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페이즈와 페이즈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모델을 하는데 내가 어떤 모델을 공부하는데 그 모델이 뭐 이제 이런 라인을 따라가는 모델이라고 칩시다. 내가 어떤 모델이 있는데 내가 이게 이제 뭐 이를테면 삼각격자에서 아이진 모델인데, 삼각격자에서 아이진 모델이 U2와 U4가 이제 이렇게 변한다. 그럼 이 모델은 언제 상전이를 겪게 되느냐? 요 점에서 상전이를 겪게 되네요. 요 점에서. 왜냐? 이 전부 크리티컬 매니폴드의 왼쪽에 있을 때는 이제 내가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저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얘는 저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페이즈가 나뉘죠. 그렇죠? 그러면 요 상전이의 크리티컬 임계 현상은 어느 픽스 포인트에서 결정되느냐? 바로 이 윌슨 피셔 픽스 포인트에서 결정이 되네요. 왜냐?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윌슨 픽스 포인트 근처에서의 싱귤러 여기를 거쳐가잖아요. 윌슨 픽스 포인트로 흡수되죠. 또 만약에 내 모델이 이렇게 생긴 모델이다. 그럼 이때도 역시 윌슨 픽스 포인트에 의해서 크리티컬 프로퍼티가 결정이 되냐. 왜냐면 내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결국 그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상전이가 일어나는 점이 되고, 그 상전의 크리티컬 비헤이비어는 윌슨 피셔 픽스 포인트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네요. 따라서 우리가 4차원보다 작을 때에는 민필드가 틀린데 민필드가 실제 모델의 성질을 기술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새로운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가 아닌 새로운 윌슨 피셔 픽스 포인트가 생겨서 이제 그것이 상전이의 임계 현상을 이제 결정한다. 그렇게 되겠고요. 반면에 디멘전이 4차원보다 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 모델이 이제 이런 모델이었어요. 그럼 나의 모델은 어떤 상전이를 갖느냐?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라인이 이제 크리티컬 매니폴드가 되는 것 마찬가지인데, 근데 내가 현재 요 점에 있다.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임계 현상을 결정하는 게 여기 있는 이제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간의 차원이 4차원보다 크면 이제 여기 있는 픽스 포인트는 시스템의 상전이와 임계 현상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이 점이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에 의한 민필드 시어리가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 RG 플로우의 모양이고, 그렇다면 이 상전이의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를 알기 위해서는 자, 픽스 포인트의 근처에서의 픽스 포인트에서 이제 RG 익스포넌트 각각 스케일링 필드들의 그 스케일링 디멘전을 찾아야 되겠죠. Y 값들. 자, 그걸 위해서는 RG 플로우를 이제 선형 리니어라이즈 해야 되겠죠. 리니어라이즈. 자, 이거 앞서 보여드렸던 RG 이퀘이션을 이제 선형화 합시다. linearized RG flow 혹은 이제 linearized 베타 펑션을 따지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U2와 이제 U4가 있는데 U2가 이제 픽스 포인트에 아주 가깝다. 그 다음에 U4도 픽스 포인트에 매우 가깝다. 이럴 때 U2와 U4가 어떻게 플로우를 하는가? 그걸 이제 linearized 그 델타 U2와 델타 U4의 선형 리니어 텀까지 생각하는 게 이제 linearized RG flow죠. 근데 이 linearized RG flow는 우리가 두 번을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픽스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서 노트 필기한 게 있었다면 이제 그걸 보고 참고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픽스 포인트 근처에서 그 픽스 포인트 근처의 데비에이션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거는 아까 여기 이제 그 U2에 대한 베타 펑션이 있었잖아요. 그 U2에 대한 베타 펑션이 그 U2와 그 다음에 U4의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 그것을 이제 여기다 이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U2와 U4로 미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입실론의 리딩 오더까지만 제가 여기 적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이 U2의 베리에이션, 데비에이션이 어떻게 플로우 하는가고, U4도 비슷한데, 제가 이제 옮겨 적을 때 혹시 실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을 해 보십시오. 자, 여기다가 이제 U2 스타, U4 스타의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윌슨 피셔 픽스 포인트의 위치를 이제 대입을 하면 linearized flow equation을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 행렬이 되겠죠. 이 행렬이 되는데 이 행렬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모든 계산은 이제 입실론의 리딩 오더까지. 자, 요것이 자,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에서의 변환 행렬이고요. 그 다음 반면에 윌슨 픽스 포인트, 피셔 픽스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돼서 이것이 윌슨 피셔 픽스 포인트에서의 선형화된 RG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형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형화한 행렬의 이 아이겐 벡터와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가 이제 그 근처에서 플로어의 방향을 뜻하고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가 이제 아이겐 밸류인데 여기서 아이겐 밸류는 그냥 바로 이게 바로 아이겐 밸류예요. 2, 그 다음에 입실론, 그 다음에 이게 픽스 포인트고, 그래서 두 경우 U2는 relevant하네요. relevant, 즉 양수. 그 다음에 U4는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에서는 unstable하고, 그 다음에 윌슨 피셔 픽스 포인트에서는 stable하고, 아까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뭐 확인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저 행렬의 아이겐 밸류를 보고 제가 뭐 stable하다, unstable하다, relevant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아이겐 밸류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다 첨언하는 거라서 해보면, 자, 이 아이겐 밸류를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U를 해봤더니 이제 A U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답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U는 exponential ASU0가 되는 거죠. 처음 값. 근데 exponential S가 뭐였습니까? 그 length scale L이었잖아요. L의 A승 U0. 자, 이게 우리 RG exponent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RG 플로우를 infinitesimal한 S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이제 또 쉬운 게 아이겐 밸류 그 자체가 그냥 이게 그 스케일링 익스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에서는 이제 U2가 relevant한 이 thermal 뭐 파라미터의 일종의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거고, 그래서 Y, T가 2인 민필드 그 스케일링 디멘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윌슨 피셔 픽스 포인트에서는 이 값이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입실론 공간의 차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민필드에서 벗어나게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이건 뭐냐? 얘는 relevant하냐, irrelevant하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critical property가 지금 계산한 게 이제 요 방향의 스테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스테이블 하니까 따라서 크리티컬 비헤이비어가 요 픽스 포인트에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디멘전이 4차원보다 클 때에는 얘가 언스테이블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결정된다. 그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YT를 계산했고, 근데 처음에 문제를 할 때 이제 마그네틱 필드까지 도입해서 똑같은 계산을 하면 그럼 이제 YH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YH도 계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체의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들을 이제 우리가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계산한 결과를 이제 여기다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간의 차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공간의 차원이 4차원보다 큰 경우에는 윌슨 피셔 픽스 포인트가 이제 unstable 하고, 따라서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가 이제 크리티컬 피노미널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크리티컬 템퍼러처가 이제 얼마나 렐러번트한가를 결정하는 서멀 익스포넌트가 이제 2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2가 됐으니까 코릴레이션 랭스는 이제 2분의 1. 일단 이제 민필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차원이 4차원보다 낮을 때에는 이번에는 이제 가우시안 픽스 포인트가 언스테이블해졌고, 따라서 그리고 윌슨 피셔 픽스 포인트가 스테이블해져서 얘가 상전이와 관련된 이제 임계 현상을 완전히 이제 결정한다. 그래서 그 픽스 포인트에서의 thermal exponent는 2 빼기 3분의 엡실론, 엡실론의 first order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correlation length는 1 나누기 yt인데, 자, 얘는 자, 이게 되겠죠. 쟤를 그냥 뒤집으면 안 되고, 이게 계산이 오더 입실론까지 정확한 거기 때문에 이제 입실론에 익스펜드를 해서 이제 퍼스트 오더까지 킵한 게 정확한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수업 시간에 계산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마그네틱 익스포넌트도 이제 다 계산할 수가 있고요.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이제 3 빼기 2분의 엡실론이 되고, 자, 따라서 이제 이 두 개의 yt와 yh로부터 나머지 모든 이제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를 다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스페이스 힐 익스포넌트는 2 빼기,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제가 이 스케일링 릴레이션들은 따로 여기서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옛날에 했었고, 그래서 얘는 6분의 이제 입실론. 그래서 입실론이 0이 될 때 로가리드믹한 가우시안 모델의 속성으로 이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흔적이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베타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이렇게 돼서 입실론이 0이면 민필드 2분의 1로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마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좀 다소 복잡해 보이긴 했지만, 이것으로서 우리가 파이프 필드 티어리의 모멘텀 쉘 RG를 이제 다 수행을 했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굉장히 그냥 그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멘텀 쉘 RG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데시메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좀 뭐 복잡한 계산이긴 하지만 이제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큐뮬런트 익스펜션에서 세컨드 오더까지 계산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이제 4-d, 즉 입실론에 대한 이제 이 체계적인 익스펜션과 같은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교과서의 내용들을 다 우리가 공부를 한 셈이고, 제가 여기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린 이제 강좌를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책을 하나 잘 선택을 해서 그
그 책에 있는 계산을 한번 쭉 따라가시면 그러면은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이 동영상은 가끔 책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럴 때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이 텍스트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강의에서는 그 텍스트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하면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아니면 저런 파트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나는 조금 해석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나는 좀 더 좋겠다. 그럼 이제 또 그런 차이점을 파악하고 뭐 이러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거는 이제 통계 물리에서는 표준적으로 하는 그런 RG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필드 시어리에서 사용하는 그런 RG도 사실은 이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그 강좌는 지금 현재 이 골덴펠트 이 책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요 플레이리스트에는 이제 포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필드 시어리 RG에 대한 자료도 작성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대학원 통계물리 렉처를 마치겠습니다. 골덴펠트 책에 제 생각엔 한 3분의 2 좀 넘게 공부한 것 같네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